실적은 안 좋았습니다. 이번 주 발견된 2차 전지 특이점은 아마 오늘 콩콜이 있을 거고요. 어떤 얘기가 나올지까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종합적으로 보면은 에코프로부터 해고 싹 다 거의 뭐 안 좋았죠. 지주사 에코프로 영업손실이 4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입니다. 영업손실도 커졌어요. 양극재 생산한 에코프로 BM 이것도 이따가 개인적인 해석을 좀 해드리겠지만 이것도 적자 전환을 했어요. 적자 나올 거라 그랬는데 진짜 적자 나왔습니다. 전구체 생산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얘도 영업손실이 굉장히 커졌어요. 영업손실이 30억 원대였는데 385억 원까지 커진 거거든요. 그리고 에코프로 HN 얘가 유일하게 전분기 대비해선 영업이익이 늘어났습니다. 매출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 4개 중에서 사실 2차 전지하고 아직까지는 얘는 이제 증자를 하고 시설 넣고 그러면서 이제 미래 가치가 그런 거고 얘는 지금까지는 그냥 친환경 약간 요런 쪽으로 가고 있는 애거든요. 탈탄소 이런 애들. 그러니까 요런 수처리 이런 거니까 얘는 사실은 이거는 비중이 좀 적고요. 시장에서. 요 3개가 지금 안 좋아요. 왜? 2차 전지에 소재 관련된 핵심 애들이니까. 야, 이거 생각보다 안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어제 하나씩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부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이미 예고됐던 상황이고 제가 어제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안 좋을 거라고. 제가 안 좋을 거라고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확언을 해서 드렸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밸류체인상으로 지금 속도가 좀 달라지고 있는데 에코프로 그룹은 속도상에서 지금 매출이 먼저 1억 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별로 안 좋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따 비교를 좀 해드리겠지만 에코프로부터 볼게요. 지주사 4개 분기 연속 적자입니다. 매출이 5,943억 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087억 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68.8% 가면서 전분기 대비해서도 매출이 31.2% 하락했어요. 이익은 99%, 500억 원 이상 손실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분기 대비해서도 하락 추세인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래요? 전기차 수요 부진, 리튬 가격 하락, 자회사 연결이익 적자 전환, 그러니까 같이 적자가 나오는 겁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고 자회사도 안 좋으니까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근데 간혹 가다가 이건 여담으로 말씀드리는데 적자 회사인데 어떻게 주가가 유지가 돼? 그러는데 SK하이닉스 생각해보세요. 얼마 전에 걔도 적자였는데 계속 주가는 올라갔어요. 어느 순간부터. 왜? 적자를 탈피할 거란 기대감이 확실하게 나온 다음에 올라갑니다. 그런 거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 BM을 볼게요. 5,219억 원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전년 동기 대비 매출 71.1% 감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전분기죠. 전분기 대비해서도 이익은 적자 전환. 451억 원의 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줄어들었다. 에코프로 BM 양극재는 밸류체인상 수요가 적죠. 지금 왜냐면은 얘네를 사용하는 그 셀 쪽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고객사들이 생각보다 매출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유출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익도 리튬 가격 하락 등에 좋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던 상황인데 적자폭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안 좋을 걸 알고 있었는데 와 진짜 안 좋네? 이렇게 보는 거죠. 에코프로머티 영업이익이 확 줄어들었어요. 매출도 72.6%, 이익은 적자 전환했고 또 중요한 게 전분기 대비인데 얘는 특이점이 있어요.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요 위를 보시면은 자 보세요. 전분기 대비해서 얘네들이 매출이 30%, 35%씩 막 엄청 매출 자체가 감소했는데 에코프로 머티는 매출 감소는 거의 없었어요. 특이점은. 근데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951%, 그러니까 348억 원이 늘어났어요. 여기서부터 제 뇌피셜이에요. 에코프로 머티는 매출은 거의 그대로인데 이익만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매출은 유지를 했다라는 거는 에코프로 BM은 그런 매출이 줄어들었으면은 에코프로 BM의 이제 자기네 이제 계열사로 들어가는 매출은 안정적인 매출 줄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에코프로 BM 외에 매출처를 찾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뇌피셜을 갑자기 돌려보는 거거든요. 이거 제 뇌피셜이에요. 그냥 이익은 그럼 왜 이렇게 떨어졌냐? 메탈 가격 떨어지고 전방산업 부진하니까 환경 부진의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건 알고 있었던 거고 에코프로 H는 유일하게 전분기 대비 이익이 개선된 수준이다. 실적은 어때요? 예상대로 좋지 않았고 조금 더 나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럼 오늘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되겠죠? 이건 뭐야? 이동채 전 회장이 경영복귀 이후에 첫 컨콜인데 이 회사가 어때요? 컨콜을 잘하는 회사일까요? 아닐까요? 아이고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는 게 시장의 중론입니다.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컨콜에서 이 회사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제 예측을 한번 해보자면 아마도 전기차 캐즘에 따른 산업 부진의 메탈 가격 하락, 고객사 재고 조정 등의 어려움이 겹치면서 3분기가 어려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것 같고요. 4분기에도 쉽지 않은 시장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내년도는 유럽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해당 공략이 되고 있으며 공략해 나갈 것이고
북미 쪽도 고객사 수요 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데 시장의 어려움도 여전히 있어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서도 에코프로, 루프드 시스템 이런 원가 절감 시스템이 있고 자사만의 시스템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투자를 위해 가지고 원가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원가 우위 시스템은 우리가 독보적이니까 그래서 이익을 올려나갈 예정이고 최고의 품질로 현 고객사와 그리고 새로운 고객사를 찾아서 접촉을 해서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매출과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지 않을까요? 네, 이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울트라 하이니켈뿐만이 아니라 뭐 나트륨 배터리나 리치망간이나 LFP나 ESS 그러면서 이제 양극재 제품 다각화를 통해서 이익 안정화를 꾀할 것이다. 요렇게 빠지지 않고 언급을 할 것 같고 중국 GM 관련해서도 언급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증자도 있었고 요 얘기도 할 것 같아요. 증자도 있었고 채권 발행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코프로에서 HN으로 뭐 증자도 있고 그 또 채권 발행을 한 것도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요에 대한 자금적인 부분들 그 자기 자본으로 뭐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자금적인 우려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지 않을까 기자들이 질문을 하거나 현지에서 질문을 하겠죠. 그런 것들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투자되고 있는 광산에 대한 언급 그리고 캠9이 지금 잠시 멈췄잖아요. 그 속도 조절 등에 대한 이야기도 전방산업 부진에 대해서 속도 조절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갔습니다. 요것도 얘기를 하지 않을까 라고 얘기가 듭니다. 요 정도 나오지 않을까? 보시면 에코프로 그룹뿐만이 아니라 현재까지 실적 발표를 완료한 해당 기업 섹터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3분기가 쉽지 않았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애들 누구였어요? 포스코 그룹, LG엔솔, SDI, 에코프로 그룹 다 3분기까지 별로잖아요. 그리고 앞에 있던 애들도 3분기까지 별로였고 4분기도 보수적으로 봅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일부 기업은 내년도 쉽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내년의 전망은 섹터별로 좀 이제 섹터를 기업별로 좀 다르거든요. 각 사별로. 그럼 이제 절반 이상을 돌았고 주요 기업들이 쭉 나오고 있고 오늘 LNF도 나오고 할 건데 대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저점은 확인한 듯 보인다는 시장의 예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내년에는 이제 돌지 않을까라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다만 내년도에 대한 가파른 실적 개선 및 높은 성장세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지긴 하고요. 관건은 결국 지금 좋아 보인다고 하는 유럽 쪽의 성장세가 얼마나 지속이 될지 기대가 될지 기대를 충족시켜 줄지 막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성장률이 올라갈지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유럽, 캐나다 이런 중국이나 관세 부과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세 부과에 따른 반사이익이 우리 기업들한테 어느 정도로 올지 큰 그림으로 보면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의 판매 개선세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일 것 같고요. 북미 쪽은 GM이나 테슬라 실적으로 좀 밀어볼 때 이미 차량 판매 개선세는 좀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 실적 바닥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이 산업의 회복 국면에 접어들기 일보 직전 혹은 접어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늦어도 4분기에는 바닥을 찍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보셔야 되는 게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찐바닥 다지는 중 이미 바닥 돌렸다. 증권가에서는 연말까지는 실적이 악화될 수 있는 부담 요인인데 회복 국면을 바라보고 있다. 내년에는 고성장 사이클이다. 내년부터는 고성장 모멘텀이 존재한다. 증권가에서 지금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H모 애널께서 갑자기 스탠스를 확 바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영업 적자가 나오긴 했는데 실적 바닥론이 나온다. 영레긴 효과가 악영향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찍을 때까지 찍고 마이너스를 찍고 이게 주가에는 어느 정도 선반영 된 다음에 조심스럽게 턴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기사를 통해서도 나오고 증권가를 통해서도 나오고 리포트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는 거죠. 없던 소식이에요. 이거는 그동안에. 이것 때문에 뭐 주가가 당장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니지만 4분기까지는 별로였는데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이른바 바닥론이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모든 것을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논리예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주가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적이거든요. 실적도 바닥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조심스럽게. 그럼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LNF도 실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도 펑콜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힌트를 줄 거예요. 이 안에서 조심스럽게. 그럼 산업 둔화 정도를 소비자들은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비슷하게 좀 전망들이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에코프로 그룹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얘네들의 주요 기업들의 흐름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에코프로 그룹은 현재 전기차 산업 업황 회복 국면에서 상당히 빠르게 수혜를 입는 곳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네들의 고객사 자체가 지금 회복 정도가 빠른 기업들이 아니거든요. 이건 여러 번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각 사별로 움직임이 달라서 LG엔솔의 밸류체인이 좀 빠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서 그때 다 드렸던 거고, 양극재 쪽의 비중이 너무 커요. 양극재 몰빵 기업이잖아요. 사실 여기는 전고체도 있지만. 그리고 실적 악화에 직격탄을 맞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포스코 퓨처엠만 봐도 얘 은극재도 하고, 물론 이제 걔는 양극재가 아니라 은극재 때문에 발목 잡혔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얘는 양극재 몰빵이거든요. BM은. 그리고 BM의 연결이익 실적이 에코프로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얘네들은 양극재 실적 하나하나에 많이 움직여요. 그럼 반대로 보면은 이게 회복이 되면은 회복은 누구보다 빠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수요 회복이 빠른 OEM사들과의 직접 연관성도 타사들에 비해서 좀 늦는 부분이 있어갖고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는 차원인 거예요. 어차피 4분기는 별로일 걸 우린 다 알고 있거든요. 이미 다 실적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LG엔솔이 4분기 별로라 그러고 SDI도 그러고 다 별로라 그래. 포스코도 그렇고 얘네들도 4분기 별로라고 할 거예요 아마. 오늘 컨코를 보고 그러면 내년도를 가늠해 보는 거죠. 어차피 반등 시기를 투자자들은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뭐 기관 투자자 외국인 우리도 그렇고요. 지금까지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을 몇 개 기업을 보면은 LG화학이 실적 쇼크 이후에 급락했고 빠르게 업황 반등 요인을 찾으면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바닥에서 좀 눌리고 있어요 지금. 에코프로 그룹사 역시 그룹사 내부의 4개 종목별로 움직임이 또 다르게 나올 거고요.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는 실적이 바닥, 즉 저점이라는 인식이 이번 분기에 강하게 작용한 것이라면 이 정도에서 횡보 후에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고요. 머티도 같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가 어차피 그것도 다 이제 전고체도 그 리튬이나 얘네들이랑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산업 가격이랑.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 산업이 업황이 최악일 때 주가는 봐봐요. 업황이 최악일 때 주가는 요 구간에서 보시면 주가는 요 정도의 갭 차이가 있다고요. 주가는 요 정도의 갭 차이가 있어요. 요 구간에서. 산업이 최악의 국면일 때 이미 주가는 턴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조금씩 반등을 이미 시도를 하고 있었고, 주가가 바닥일 때는 이 턴이 이제 바닥을 잡기 위해서 이 주가가 바닥인 구간에서는 어때요? 주가가 바닥인 구간에서는 턴을 하기 위해서 산업이 더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업이 저점을 찍고 있을 때 주가는 이미 올라가고 있고, 주가가 저점을 찍고 있을 때는 산업은 더 내려오고 있었고, 주가하고 산업은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주가는 산업에 선행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섹터는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지금 강해지고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언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분할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가는 생각보다 좀 더디게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요 구간이 이렇게 일정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땐 천천히 올라가다 한 번에 확 올라갑니다. 기울기가 급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야 되고, 종목별로 그룹사별로 이게 다르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랬고 여러 가지 변수를 보셔야 되고, 종목별로 지금 전방산업 회복 정도로 보셔야 되고, 미국 대선 결과 이런 것들이 일부 변수가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IRA 최종안 확정에 따른 수혜 기업들 있잖아요. 그리고 유럽 회복세 수혜 볼 기업들을,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확인하시고, 실적 개선 추이가 빠른 애들부터 당연히 실적 개선이 되니까 올라가겠죠. 그리고 다른 애들은 이제 천천히 따라 붙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고, 아니면 기대감으로 같이 갈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좀 다르게 움직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오늘 당장 급등할 거야. 일주일 내에 이제 섹터가 돈다 그랬으니까, 기사도 나왔으니까 모든 손실이 복구될 거야. 이런 시나리오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면은 안 돼요. 지금 상황은 냉정하게 보시고요. 연말 바닥, 내년 상승, 내년 업황 상승, 그러면 거기서 주가를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해가지고 손실은 줄이고 수익으로 만들고 수익은 극대화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체크를 좀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